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이 동의보감에 따르면 생강은 몸의 냉증을 없애주고 소화를 도와준다고도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뭐든 몸에 좋다고 다 약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바로 이 생강도 마찬가지로 잘못 알고 먹게 되면 독이 되는 것은 물론 간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나 일교차가 심할 때에는 특히나 손발이 차가워지는 수족냉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순환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자연히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면역 기능까지 떨어지게 되면 감기나 만성 피로 등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되는데요. 결국 우리 몸 전체가 차가워지기 때문인데요. 우리 몸 전체가 차가워지면 가장 많이 겪는 질환이 바로 위장장애인데요. 이때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대표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생강입니다. 여러분, 생강하면 어떤 효능이 떠오르시나요? 감기 예방에 좋다,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소화를 잘 되게 해준다 등등 아주 다양한 효능을 떠올리실 텐데요. 우선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이 동의보감에 따르면 생강은 몸의 냉증을 없애주고 소화를 도와준다고도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생강에는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첫 번째, 구토와 울렁거림 완화입니다. 이 생강에는 멀미약보다 강한 메스꺼움 완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생강차에 포함된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구토감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임산부의 경우 입덧에도 효과가 있어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임산부의 경우 체질에 맞게 조심해서 잘 드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살균 기능으로 인한 염증 억제입니다. 이 생강에는 향균 기능이 탁월하기 때문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연구 발표를 보면 이 생강의 체내 염증 제거 효과를 수치로 환산해보니 마이너스 0.453 정도로 양파나 마늘에 비해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강의 이런 염증 제거 효능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일반 요리나 냄비에 끓여 먹는 것보다는 압력솥에 끓이거나 쪄서 먹는 방법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소화불량과 위장장애 통증 완화인데요. 이 유난히 추운 겨울에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이 날이 추워지면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류량이 확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자율신경이 갑자기 바뀐 온도차를 적응하지 못하다 보니 결국 내장기관의 활동성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위장장애로 계속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강이 소화액 분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에게 활발한 위장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 이외에도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피부에도 도움을 주고요. 또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당 지수를 낮추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암 위험 감소, 암세포에 대한 생강의 효과는 광범위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생강이 난소 암세포를 약물 화학요법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죽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늘 암 위험이 있는 대장과 장의 염증을 예방해줍니다. 생강은 항염작용을 하기 때문에 두통의 치료와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그럼 이 생강을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가 평소에 가장 편하면서도 자주 먹는 방법이 차로 끓여서 먹는 생강차인데요. 감기나 몸살에 기침이 자주 날 때 이렇게 생강차로 해서 따뜻하게 드시면 몸이 금방 따뜻해지기 때문에 효과가 좋습니다. 여러분, 또 그리고 생강 편강 아시죠? 생강 편강은 얇게 썬 생강을 물에 담궈 매운맛을 빼고 설탕에 졸여서 만든 것인데요. 평소에 입이 심심하거나 할 때 군것질 대신에 하나씩 드시면 입도 개운해지고 달달하기도 한 것이 맛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생강은 생선 특유의 비린내도 잡아주기 때문에 많이들 곁들여서 드시는데요. 특히 생선회의 경우 관리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세균으로 인해 배탈이 날 수가 있는데 이때 생강의 살균 작용으로 세균을 억제해주는데 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생강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생강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 또 주의해서 드셔야 하는 경우와 또 제대로 먹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생강에는 항염 효과가 있어 통증과 붓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진저롤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또 평소 몸이 부어오르거나 순환이 잘 안 되고 몸이 뻣뻣하고 평소 몸이 좀 무거운 사람한테는 좋은데요. 또 반면에 몸이 많이 건조한 분들이나 또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 평소 손발이 뜨겁고 몸에 전반적으로 열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나 또 생강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생강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생강은 붓기, 비만, 팔다리, 무릎, 관절 통증과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이 드시면 참 좋다고 하는데요. 특히 생강에는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이 진저롤과 붓기를 가라앉혀주는 쇼가인이라는
생강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우리 몸에 작용을 해서 이 부종과 염증을 제거해주면 자연스럽게 관절이 부드러워지는 것은 물론 몸도 아주 가벼워집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또 생강이 위에 좋다고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지만 또 위가 찬 분들은 마른 생강을 드시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생강을 피해야 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생강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생강의 매운 특성이 궤양 부위를 자극하여 속쓰림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두 번째, 당뇨병이 있으신 경우에 생강이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만일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고 계신 경우라면 이 생강 섭취로 인해 혈당을 2배로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입덧이 심한 경우에 아주 연하게 소량으로 드시는 것은 도움이 되겠지만 또 과다 섭취를 하게 되면 자궁 수축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조산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꼭 조심하셔야 하고요. 자, 그다음 네 번째는 생강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여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데요. 그것은 마치 아스피린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액 응고를 지연시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생강 섭취로 인해 혈관이 확장되면 특히 치질이 있으신 분들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생강은 차갑게 해서 드시는 것보다 따뜻하게 해서 드시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뭐든 몸에 좋다고 다 약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바로 이 생강도 마찬가지로 잘못 알고 먹게 되면 독이 되는 것은 물론 간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무서운 질환, 암. 생강은 수분과 전분이 많기 때문에 쉽게 상하는데요. 또 대부분의 뿌리 식물들은 흙 밖에서는 그 환경에 따라 더 잘 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강이 상하게 되면 사프롤이라는 치명적인 물질이 생기게 되는데 이 사프롤은 우리 몸속으로 흡수될 경우에 간세포를 급속으로 파괴시키고 괴사시켜서 결국 간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 무시무시한 사프롤 성분은 물에 녹지도 않을 뿐더러 또 끓는 물에 끓여도 그 성분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미국 FDA에서는 이 사프롤을 간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식품 첨가물로 사용 금지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생강을 제대로 먹는 방법과 보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 먼저 생강이 상했다고 판단이 되시면 아깝다 생각 마시고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썩은 부분만 도려내고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이 생강은 썩은 부분을 도려내도 다른 부위에 이미 사프롤 성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고 합니다. 또 생강을 비닐에 담아두게 되면 비닐 안의 습기로 인해서 금방 상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관 방법으로는 모래가 많은 흙 속에 생강을 넣어두면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생강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보관 방법은 생강을 잘 다진 후에 비닐팩에 넣어 살짝 얼린 후 꺼내요. 적당한 크기로 칼집을 내서 냉동 보관해 놓으면 장기간 보관은 물론 사용하기에도 아주 편리하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 보관 방법은 생강을 가루로 만들어서 먹는 것인데요. 생강을 얇게 편을 썰어 햇빛에 잘 말린 후에 이 믹서기로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장기간 보관도 가능하고 요리하실 때 요리 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강을 햇빛에 잘 말린 후 습기가 차지 않도록 신문지로 싸서 냉장 보관을 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생강으로 내 몸을 더 건강해지게 하는 음식을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바로 소고기 생강 채소볶음입니다. 만드는 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후라이팬에 기름을 좀 두르고 나서 마늘과 채 썬 생강을 넣어서 좀 볶아주다가 쇠고기를 넣고 볶아준 후에 이때 꽈리고추와 샐러리를 넣어주면 좋은데요. 이 두 가지를 조금 넣고 같이 한 번 더 볶아주면 끝입니다. 이 소고기 생강 채소볶음은 이 요즘 같은 환절기에 떨어진 면역력을 확 높여주는 음식인데요. 만들기도 간단하고 건강에도 너무 좋으니 꼭 한번 드셔보세요. 또 생강차 드실 때도 그냥 생강만 넣어 드시지 마시고요. 유자를 좀 곁들여서 같이 따뜻하게 드시면 그냥 생강만 드실 때보다 훨씬 더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니 생강 유자차도 꼭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생강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드렸는데요. 모든 음식들이 그렇습니다. 잘 알고 먹으면 약이 되는데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고 하죠. 좋은 것도 한 번 더 확인하자라는 마음으로 늘 건강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건강민국.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